새로운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트 앱이라고 클릭을 하시면 어차피 구글에 계정이 있다면 로그인 하시고 없다면 구글 계정을 만드셔야 되겠죠. 말 그대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동의하라 이런 사항이 되겠고 동의를 완료합니다. 설문조사에 응할 거냐 나중에 또는 안 하겠다 그런 사항을 정해 놓고 바탕화면 아무데나 누르면 환영 메시지가 없어집니다. 일단 앱을 만들려면 프로젝트 파일이나 그런 게 있어야 나중에 수정도 할 수 있고 추가도 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 스타트 뉴 프로젝트라는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번 프로젝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 사항이 될 테고 프로젝트 이름을 넣고 OK를 하면은 잠시 멈칫하다가 이렇게 창이 출력이 됩니다. 좌측에 이제 팔레트 구성 요소 말 그대로 버튼이나 이미지나 텍스트 이름, 레이블 같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고 그런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보면은 레이아웃, 하나의 틀을 만드는 거고 미디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여러 가지 기능들 보면 해당하는 사항들을 다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건 이제 어떤 애니메이션 동작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죠. 이건 이제 제작된 내용을 사용자가 실제 사용하는 내용이죠. 뷰즈 한마디로. 그리고 이곳에 컴포넌트는 아무것도 없죠. 왜냐면 아무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즉 이 팔레트에 있는 이런 기능들을 쓸 때 여기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기본적인 사항을 1을 넣었다. 1에 대해서 무엇이 사용되는지 표시되고 이미지를 넣었다. 거기 이미지에 대해서 표시가 되고 그런 패널이 컴포넌트 패널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여기에서 선택된 사항의 밸류 값, 속성들을 정의하는 패널이 되겠죠.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만들도록 하죠. 아까 처음에 봤었던 유저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서 어떤 텍스트를 여기다가 넣고 싶다 그러면 클릭해서 막 텍스트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그 요소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라벨이죠.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곳에 놓으면은 이렇게 문구가 되면서 라벨이 만들어집니다. 그랬더니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곳에 라벨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고 클릭을 했더니 이 라벨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온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가장 처음에 스크린에 대한 거는 이 틀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스크린에 대한 속성을 세팅할 수 있는 패널이 나온 거고 라벨은 여기에 방금 추가한 사항의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라벨이긴 라벨인데 라벨이 처음이니까 1번이라고 돼 있죠. 이런 자체도 네임 자체를 변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리면 삭제하거나 아니면 이름을 변경하거나 아이콘이 나오고 있죠. 실제 지금의 이름과 바꿀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지금 수정하는 거는 그리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가장 먼저 라벨의 속성 중에서 논이라고 돼 있죠. 논이라는 거는 백그라운드 컬러의 기본 화이트로 돼 있는 겁니다. 클릭을 하면은 선택할 수 있는 컬러가 나오고 커스텀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 팔레트가 나와서 원하는 색상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색상은 아무거나 변경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레드로 바꾼다면은 배경, 백그라운드 컬러가 변경이 됐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옵션처럼 볼드체로 한다든가 두껍게 한마디로 아니면 이탈릭 기울기를 한다든가 텍스트 사이즈를 좀 더 크게 한다든가 폰트에 대한 타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 설명은 잠깐 해드려야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냥 디폴트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어지간하면은 산세리프체로 변경하는 것을 권합니다. 텍스트의 경우에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산세리프 같은 경우에는 삐침이 없는 고딕 글꼴이에요. 한마디로 이 어플을 받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폰트가 앱에서 설정한 폰트랑 맞지 않거나 없을 때는 이상하게 나올 수 있죠. 그럴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고딕식으로 나오게 삐침이 없는 글꼴로 해서 나와라 라고 해서 이 부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UI라든가 웹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디자인 작업을 할 때 폰트 CSS 스타일을 주로 이렇게 산세리프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조금 폐쇄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건 프로그램의 스타일이 되겠죠. 여길 더블 클릭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폰트 내용을 바꿀 수는 없어요. 텍스트나 폰트나 이런 거는 무조건 우측에 이 패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HTML 포맷으로 된 거, 텍스트 자체가 이게 해제가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텍스트 포맷으로 되는 것입니다. 폰트 모양에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는데 레이블 속성에 보면은 한마디로 HTML 태그가 들어가는 포맷과 그렇지 않은 텍스트 포맷 이런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마진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마진이라는 것은 외부 여백을 얘기하는 거가 되겠죠. 텍스트에. 일단은 만들어 보면서 직접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고 좌측에 있는 이름을 바꾸려면은 텍스트에 있는 문구를 바꿔주면 즉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폼에서 텍스트의 위치를 바꾸고자 한다. 무조건 왼쪽이 아니라 기본값이 왼쪽이다라는 거고 그것은 밑으로 조금 내리면 이 부분이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로 아래 보이는 텍스트 컬러는 현재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클릭해서 원하는 값으로 변경을 하면은
이렇게 옐로우로 변경된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눈에 보여라 말 그대로 그런 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텍스트에 대한 위치, 레프트, 라이트 뭐 이렇게 돼 있을 거 이렇게 가운데 라이트 또 이 부분 하면은 레프트가 기본값이에요. 지금 별로 티가 안 나는 게 여백 자체가 크다면 이 큰 거에 대해서 가운데 왼쪽 정렬이 되겠지만 여백이 지금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라벨의 넓이 높이는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 여기 높이 값과 그리고 넓이 값의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고 현재는 텍스트 넓이만큼 자동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토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오토매틱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고 픽셀로 딱 고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이를 300픽셀로 하겠다. 그러면 쭉 늘어난 상태고 이 상태가 되면은 텍스트의 정렬 값이 제대로 반영이 되겠죠. 가운데 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또는 우측으로 정의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기본 값은 무조건 레프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높이도 오토매틱인데 뭐 나름 이 사항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50픽셀로 한다면 조금 커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일단 오토매틱으로 다시 높이는 정의를 해주고 라벨은 어차피 하면서 가장 많이 쓸 부분이고요. 이제 다른 내용을 좀 가져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쓰는 게 사용자가 스마트폰에서 선택할 때 버튼을 누르게 되죠. 버튼을 클릭해서 가져옵니다. 그럼 옆에 컴포넌트에 버튼이 생성되었고 우측에 있는 이 사항을 가지고 버튼의 모양 또는 나머지 사항들을 튜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 버튼이라고 해서 그냥 딱딱하게 버튼,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보면은 문구를 물론 바꿀 수 있죠. 동물의 버튼이라든가 인간이라든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지금 알려드릴 사항은 그게 아니라 버튼 기능이긴 기능인데 어떤 동물을 선택하거나 다른 배경 이미지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야 가능하게 되는 거겠죠. 만약에 다른 이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업로드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실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 우측 패널에 이미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릭하면은 현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값이라고 나오고 업로드 파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 내 컴에서 이미지를 찾아서 여기다가 업로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파일을 선택해서 OK. 그럼 일단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업로드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지에 보면은 클릭했을 때 지금 한 개만 올렸으니까 이 선택되는 이미지가 출력이 되는 거고 보면은 현재 이미지가 클릭되는 버튼 같은 느낌이 나오죠. 근데 단점은 무엇입니까? 이미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버튼이 오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오버가 되냐면 넓이값, 높이값을 아까 설명해 드렸을 때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레임에 맞추는 게 아닌 창에 맞추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이 스마트폰 넓이 높이에 꽉 채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옵션 자체를 높이 값도 여기 필, 페어런트로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 있겠고 넓이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정말 이게 다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얘랑 좀 맞춰줘야 되겠죠. 현재 얘는 선택했을 때 위드 값이 300픽셀이 됐어요. 그럼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되려면은 선택해서 이 프레임에 꽉 차게 맞추는 방법이 되겠죠. 넓이 값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로 와서 이 버튼에 대해서도 넓이 값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높이 값도 뭐 그냥 밑으로 내려서 뭘 넣을 게 없다면 이 자체로 정의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버튼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문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냥 이 자체로 버튼을 좀 더 부각해서 뭐 다른 컬러로 해서 뭐 눈에 띄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나는 그런데 텍스트가 필요 없다 라고 할 경우에는 버튼을 그냥 딜리트해서 없애면은 실제 이미지에 대한 버튼으로만 만들어진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하나만 넣을 건 아니니까 현재는 방식을 알려드린 거니까 저는 한 두세 개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 넓이 높이를 인위적으로 픽셀 값으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 높이 값을 그냥 하나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미지 버튼을 여러 개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처럼 번거롭게 이미지를 클릭해서 파일 이거를 해서 할 필요는 없고요. 한 단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디어라고 업로드 파일에 대한 버튼이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아까처럼 파일을 선택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를 쭉 해놓고 업로드한 이미지가 여기 뜹니다. 클릭을 하면 얘를 클릭했을 때 삭제할 건지 이런 부분을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지 버튼을 하나 더 해서 한 3개 정도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이 버튼을 이제 총 2개를 더 가져왔더니 1, 2, 3이라고 되었고 이 부분을 선택해서 이미지 배경을 여러분이 업로드한 걸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선택해서 어차피 이미지는 하나밖에 안 올렸으니까 동일한 내용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얘처럼 사이즈랑 다 바꿔서 버튼 텍스트 내용도 없이 해서 설정을 다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하고 3개를